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제 공약에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해양수산부하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내놓은 경제 공약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은 건설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희님 오늘 정치적 중립 룩이에요.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 원래 어피티 논란을 컬러가 피하기 위해. 그쵸. 자, 이렇게 정치적 중립 룩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자, 오늘 대선 이야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았고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러분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사전 투표는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29일부터 다음 날인 5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은 다 가볼 예정이에요. 사전투표 줄도 보고 제가 뭐냐면 퇴근하는 길에 다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줄도 보고 본투표 때도 한번 구경 가려고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어피티에선 얘기할 때 이건 대선이다. 조기 대선이긴 한데 대선의 방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불법 비상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급하게 열리게 된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치적인 쟁점들이 주목받고요. 당에서 공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했어요. 너무 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여러분들의 현명한 이후의 선택 이후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당의 경제 공약과 경제 기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의 이야기로 오늘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도 될지 싶기도 해요. 일단 다른 정당들도 경제 공약이 있긴 했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경제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대선 후보를 낸 다른 당의 경제 공약 완성도는 제가 볼 때는 격차가 좀 큰 것이 사실이에요. 두 네. 정당하고 차이가 크다. 네, 그 두 정당하고 다른 정당하고 좀 차이가 큽니다. 완성도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몇 가지 특징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모든 당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경제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되게 한 덩어리처럼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경제, 그쵸. 금융.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이제 많이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의 세부 분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한쪽을 완전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모를 만큼 그렇게 경제가 분야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지역 소멸하고 일자리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네. 이게 다 하나씩 카테고리가 완전히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강점, 주력이 있더라고요. 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나는 노동시장 또는 나는 그 지역 분권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방자치단체 그 권력을 좀 권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분야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저글링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제 조금 이제 두 정당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보지는 좀 못하는 분위기가 보여가지고 네. 이제 두 당의 공약만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된 정당이 두 정당. 네네. 잘 준비되긴 했나요? 그 그것도 사실 예, 제가 뭐 평가를 거기까지 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준비도 준비인데 이제 사실은 이 모든 영역에서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이 있는 인재를 또 데려올 수 있기도 맞아요.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 공약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일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이르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가 조금 약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듯이 약간 재편되는 감이 있었어요. 그쵸, 요즘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정당들도 이제 언론을 탈 만한 자극적인 주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을 조금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차근차근 이번 정부 사이에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과서적인 바람을 이제 어. 마음속에 품고 근데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2차 토론회까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네, 토론회가 될 때 네. 정책으로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프레임, 어떤 키워드를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언론이 너무 저는 자극적인 프레임만 뽑는 것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프레임을 그리고 자꾸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네. 좋지 않은 접근 같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게 얘기를 보수, 하겠고요. 보수적인 관점이죠. 네. 그쵸. 정말. 그리고 거대 양당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굵직하게는 다 건드린 것 같아요. 저도 좀 살펴보고 왔는데 되게 굵직해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큰 줄기는 나와 있어요.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 정책을 핵심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지금 지지율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공약이 많지만 음. 너무 많고 또 이제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뽑는 거는 전 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방향만 좀 잡아본다면 신산업 육성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워낙 저성장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2010년대 바로 직전부터 저성장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가 더욱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시켜보겠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국가가 조금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온 면이 있었지만 이번 공약 방향을 보면은 조금 더 국가 위주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산업을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자유, 다시 이제 자유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규제 타파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유라고 하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규제 철폐하는 거고요. 이제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감세 정책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제1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제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해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가 주도 성장으로 커왔죠. 네, 그간에는요. 특히 산업은 더 그래요. 우리 그 제조업 국가잖아요.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뭐 이런. 크고 두껍고 맞아요, 무겁고 하는 산업들. 약간 여기서 이제 그럼 반도체는 요만한데 어떻게 그게 중후장대 산업이야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설비가 들어가는 것도 이 그 중후장대에 속합니다. 네, 근데 어피티는 그 싹 반대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반대예요. 정부나 뭐 이런 네. 거는 콘텐츠는 완전히 반대고요. 국가 주도로 안 컸죠. 그쵸. 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아오. 이게 약간 콘텐츠나 요 문화 쪽 관련된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덜하지만 우리 지금 수출이 엄청 되고 있는 거는 네. 사실 자동차나 조선이잖아요. 이런 거는 국가 주도로 좀 키웠어요. 이렇게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가면. 그런데 시장 효율성은 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시장에 맡기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그 외환위기 오기 전에 보면은 그때는 약간 정부의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네. 민주주의 정부라고 좀 보기 어려웠으니까 그 뭐 산업 합리화 이런 거 해가지고 맘대로 이제 기업 인수합병 시키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워낙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산업 합리화. 네. 그래서 뭐 말이- 반대로 말이 자체가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기업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기업이 주도해서 시장에서 성장을 하면 물론 경쟁력은 굉장히 있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글로벌 시장 그 일도 아니다. 이렇게 경쟁 효율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이 주도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가능성이 있는 도전이냐 이거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큰 방향이 되게 달라요. 뭐 물론 자세히 보면은 청년 정책이라든지 뭐 AI 산업 육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교집합이 있지만서도 네. 큰 방향은 다르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놨던 10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약간 전단처럼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추상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물론 슬로건도 중요하지만서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랩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담으려면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 청년분들 2030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 위주로. 네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AI나 이런 거는 다 담겨 있는데 조금 이제 너무 약간 이제 큼직하게 잡혀 있어서 AI 강국이 되겠습니다. 네. 뷰티 코스피 상장 그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사실 이번 대선은 조금 더 심하기는 한데 사실 바로 그 직전 대선부터도 그러니까 스타 정책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우리가 공약을 따져볼 때 네.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정책은 꼭 시도를 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사람들이 이제 저기요 청년도약계좌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드려 보니까 네, 딴 거 다 해도 언론에서 이제 빵빵 터뜨린 거 안 하면 몇 되게 대 일 안 정책.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기사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전 대통령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대선에서 내밀었던 3대 공약 중 하나인 모모 정책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수식어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지금 나온 스타 공약들을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우리 정권 잡고 나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거는 공약의 완성도 그 자체라서 어떤 우리도 공약을 따져 볼 때 좀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완성도를 보는 것.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약에 담겨 있는 어떤 방향이 좀 일관적인가 그런 일관적. 거를 보면은 이제 일관적이고 골고루 담겨 있으면은 아마 이행률이 조금 높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골라 먹기처럼 남들이 이제 좋다고 한 거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합쳐 놓으면 잘 안 맞는 옷이다 이러면 세계관이 안 맞는 거죠. 그쵸. 공약 이행률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 인재를 데려와야 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관료를 정권이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어공이라고 부르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들, 이게 임명직 그리고 선출직 관료들을 얼마나 역량 있는 전문가로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거는 대선 캠프의 구성을 보면 조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약 나온 거 보고 이 공약에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진짜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대선 캠프 인선 그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대선 캠프에 요거 뭐 무슨 박사 뭐 아니면 무슨 위원회 아니면 뭐 어디 뭐 몇 10년간 10년은 조금 짧고요. 한 20년 30년간 일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느냐 보시면 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냥 이제 구색 맞추기로 넣어놨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있고 이 공약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주 가까운 분들은 아니지만 건너서 알던 분들이 캠프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갔다가 조용히 돌아오시기도 하고 낙선하면. 네. 근데 이번에 또 가서 이번엔 약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공이 그러니까 되시는 거죠. 되게 봤을 때 되게 민간의 그 향기가 진하게 나는데 딱 이렇게 입었는데 공무원이시면 이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다가 왔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료들이 좀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해가는 그런 기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기조 자체에서도 우리가 할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네. 지금으로서는 다시 어떤 기조를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를 이끌고 하겠다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건데 이제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기존의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새롭고 반갑고 감사하고 이번 대선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각 정당에서 어떤 스타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더불어민주당부터. 네,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제일 좋은 최고 공약들이죠, 사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제 공약에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해양수산부하고 이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 본사를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거죠. 사실 이게 H&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게 국토균형 발전하고 거점 도시 육성 그리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산업 경쟁력 제고 동시에 생각한 거죠.
공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칭찬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뒤에서도 칭찬만 할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아. 최고로 좋아 보이는 공약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큼직하고요. 네. 부산이 지금 인천에 밀렸잖아요. 지금 밀렸거든요. 그 제2의 도시 타이틀을 좀 뺏겼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제2의 도시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도 항만과 해양 물류 인프라는 굉장히 부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지난 정부의 공약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계속 이제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해양 물류 인프라, 그 물류 인프라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지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 이제 좌초가 되면은 사실 이런 거대한 공약들은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물류 지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이 물류 인프라에 비해서 금융하고 행정 기능이 좀 약해요. 경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남에 우리 산업단지 중후장대 산업 몰려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뭔가 이제 빠르게 좀 추진하려고 하면 수도권이랑 비교가 많이 돼요. 수도권은 되게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좀 경기도랑 서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남은 조금 그렇지가 못해요.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데는 같이 이렇게 잘 못 움직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내려오면은 중재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부를 이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HMM 내려오라는 겁니다. 사실 HMM은 해운 물류 회사인데 본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막 특별하게 더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노조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노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일자리를 잃거나 집을 또 집을 팔아야 되거나 팔아야 그쵸, 되는 그런 기러기가 상황이 올 수 그쵸, 있으니까. 주말부부가 되거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선 모드에 조금 이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약 그 옹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 전체에 비해서 이제 그거는 좀 조율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역 산업 고도화가 되고 부산에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저희 그 2030 표심의 정석 얘기할 때도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나 지역 인프라를 되게 좀 많이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공약 같아요. 그리고 좀 글로벌로 얘기를 하자면 북극 항로, 그러니까 지구본에서 이 머리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항로거든요. 이 항로가요. 거리가 좁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데 왜 이제까지 이용을 못했냐면 여름 빼고 그 봄, 가을, 겨울에는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배가 못 가잖아요. 얼어붙어 있으니까. 근데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좀 온난화 때문에 열리고 네. 있습니다.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북부에서 시베리아 해안선 따라가는 항로인데 수에즈 운하 대신에 이게 진짜로 다 녹아버리면 유럽하고 동아시아를 연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되게 짧아지고요. 만약에 여기가 진짜로 열리면 중간 기점 도시로 부산하고 우리 대한민국 부산하고요. 일본 규슈 쪽 나가사키나 기타 규슈가 좀 다투게 돼가지고 네. 이거를 빼앗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부산을 좀 미리 키워놓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즈로 보면은 좀 이제 다른 공약들 중에 뭐 100조 뭐 펀드를 조성하겠다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거보다 좀 그 사이즈 자체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고 가장 이제 의지가 강력하게 표명된 정책이라서 언론 보도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우리 정인님이 가장 좋게 평가하는 스타 공약은 또 뭐가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내놓은 경제 공약 중에 좋은 의미로 포지티브하게 좀 특이한 부분은 건설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 그리고 이제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네. 이 전국 확대 공약이 좀 저는 주목해 볼 만 하더라고요. 일단 이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이 뭐냐 하면은 서울 외곽하고 경기하고 인천을 좀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모든 교통이 서울로만 서울로 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만 향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통해서 어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끼리도 사실 연결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서울 밖에 수도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약간 방향의 차이가 좀 보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 GTX 얘기도 할 텐데 이거는 철도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나 산업을 내가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보겠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경남으로 내려가잖아요. 산업단지로. 국민의힘은 수도권 얘기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수도권 중심 발전. 건설 경기 살리는 걸로 좀 얘기를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 건설업이 지금 엄청 침체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업이 제조업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뉴스에서 맞아요. 봤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죽어 있어서 이거를 또 살리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순환 고속도로만 완성하면 지역 국토 균형 발전 면에서는 뭐 경기도 도시끼리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너무 서울로만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물류망 있잖아요. 그 네. 물류센터 접근 시간이 또 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좀 그 유통 쪽으로도 좀 키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그 HMM 본사 이전 이것도 굉장히 해수부 이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이 6개 순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딱 이제 방향성 차이가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전국 균형 발전까지는 아니어도 수도권에서는 좀 인구 분산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합니다. 그 경기도에도 경인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장이나 물류센터 접근 시간도 좀 단축이 될 테고요. 이제 외곽 도시나 위성 도시도 나름 경제적 자립도를 좀 높여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전국 균형 발전으로 가져온 것이 GTX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GTX는. 더 강화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아래로 넓힌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주요 광역 도시끼리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서울로만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데요. 서울이 결국 허브가 되는 거네요. 네, 이거 여전히. 말고 광역 교통망을 거점 도시들끼리 좀 연결을 해보겠다. 그 이런 얘기 많이 공약을 나와요. 가져와 있습니다. 거점 도시, 네. 메가시티 이런 그쵸.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요즘. 예. 그래서 이거를 건설하는 동안 또 건설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제 세부적인 다른 발전이 물론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뒷받침이 된다면 좀 효과적일 건데요. 우리 2030 표심 정석에서도 지역 거점 도시 간 교통 인프라가 2030한테 되게 중요한 요청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뭐 우리처럼 콘텐츠 기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꽤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2030 표심의 정석 설문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일자리의 질 높이고 일자리에서 받는 고용을 높이고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해결 방향이었다면 우리 응답자분들은 1순위로 꼽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야. 인프라, 아니, 교통이 안 되고 의료가 없고 지금 교육을 못 받고 문화생활을 못 하는 데가 어떻게 지역에 가? 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교통으로 연결, 이동이라도 좀 편하게끔 연결하는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1순위로 갖고 온 것 같네요. 네. 문화적인 거나 이제 의료 부분도 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교통은 이번 만약에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네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 공약을 보면 각자의 철학이 보이긴 해요. 철학인지 뭐 바라는 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 맞는 건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내수 너무 침체돼 있고 건설 경기도 너무 어렵고 부동산은 거품 언제 꺼지지 PF도 지금 난리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소비자분들 취업 안 되고 뭐 지금 지갑 다 닫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한국 경제에 맞는 리더십은 어느 쪽일까요? 제가 쓰기는 했지만 참 이제 위험한 얘기를 썼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대 양당을 보면 언제나 두 가지 큰 차이가 보이죠.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좀 좋은 거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제가 이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공약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아니 둘 다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을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일관성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양당의 스타 경제 공약을 보면 둘 다 굉장한 국가 주도 전략이에요. 둘 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쪽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온 쪽이 인재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뒷받침이 되는 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스타 공약들을 보면 그래도 경제 공약을 보면은 약간 국제통상 쪽으로 조금 가 있어요. 국제통상 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걸 보면 건설 경기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해왔던 국가 주도 그럼요. 전략의 어떤 클래식 버전이에요. 완전 내수잖아요. 네, 완전 건설은. 내수고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계속해가지고 어떤 국가 경제를 좀 끌어왔어요. 기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효율성 회복 전략하고 건설 경기 부양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둘 다 좋지만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 시장 중심의 효율성 회복 전략은 조금 이제 그 뭐랄까 관역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관치 경제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디테일이 나오는 정책을 보면요. 쌓아온 역사와 역량이 되게 보입니다. 내가 짬밥이 이렇게 많은 데서 디테일이 그쵸. 나오거든요. 해본 게 있으니까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일관성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기준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기준은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무슨 지금 말씀하시려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산업이에요. 산업. 산업. 예, 수출 산업, 수출이 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잖아요. 네, 관세도 날리고. 산업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양당의 공약 중에 제일 겹치는 거를 보면 뭐가 있냐면 경제 공약 중에 AI를 어떻게 해보겠다. 맞아요. 이게 다 했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미국에서 아마 하원에서 통과가 됐을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주도로 지금 통과된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 정책이 10년간 미국은 AI 관련해서 규제를 안 하겠다. 거의 뭐 이런 제가 좀 약간 그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AI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정책이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정말 맡기겠다. 네. AI 발전, AI 산업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것도 오케이. 네네네. 물론 네. 너무 극단이면 맞겠지만서도 네네.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한 거죠. 네네. 그래서 AI가 두 당의 공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있고 산업 성장 동력을 진짜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정책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애국적인 투표가 아닌가. 아, 네. 저는 약간 실행력 실행력, 준비가 돼 있는가. 예,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인님과 함께 대선 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스타 공약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슬쩍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 정말 말도 많고 전 벌써부터 기대되는 게 그 MBC나 SBS 이런 곳들 지상파들이 이 선거 개표 방송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잖아요. 이분들도 시간이 없었는데 그 인트로 때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쫙 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너무 기대돼. 정말 어떻게 노동자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지금 약간 야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저는 그 어떤 시나리오들이 담길지 예를 들면 조기 대선 자체가 지금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다이나믹하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왔던 이번 대선의 시계가 앞당겨졌다. 내가 당긴 것은 아니다. 누가 놨다.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 굉장히 다들 정신 없으실 텐데 정희님의 정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선 D-8일 일주일하고도 하루 앞두고 정희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스타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스타 공약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차근차근 거의 릴레이 형식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투표하시기 전에 각 정당의 10대 공약은 훑어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 머니로그 박수연 상담사님과 함께하는 머니로그 그리고 목요일에는 무려 홍춘욱 박사님이 나오십니다. 전문가 초대석 오랜만에 팝업 스토어처럼 저희가 열어봤고요. 경제뉴스 101은 잠시 안녕. 네, 다음 주로 미뤄두고 이번 주 목요일 홍춘욱 박사님 전문가 초대석 모셔서 말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월요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월수목 아침 7시 4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